2년여 전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면 오늘의 국난도 없었을 것이다. 이 국가적 재앙인 최순실 암덩어리를 덮어버림으로써 박지만 회장은 청와대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두 경로로 문건 유출에 대한 수거와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 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문서 유출 사건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윤회를 드러냄으로써 최순실을 감추기 위한 속내였을 것입니다. 이제 공평을 하면서 그 소리를 우리 나갔는데 뒤에서 이제 사람들 따라붙은 거에 쫓겨 가다가 이제 글로 간 거죠. 이게 우병우 다시 기억하는 짓이고 우리한테는 사죄한다고. 지난해 2월에 해임된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보도 뒤에 권력의 사퇴 압력으로 해임됐다고. 네,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은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에 다음 후속 보도는 최순실 게이트 차례였다. 네, 그때 이미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어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비선 문제가 정리됐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셨습니다. 2년 전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문제가 처음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엄청난 특정 보도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이분이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침묵을 지키며 지내셨던 분입니다. 조한교 전 세계일보 사장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뭐 무슨 얘기부터 하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야기할게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예, 그때 정윤회 문건 보도로 인하여 예, 그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최경락 경위. 네, 나 그게 너무 아파요. 그 진실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진실을 밝히고 그 당시 얽힌 진상 규명을 해야죠. 네, 그리고 명예를 회복해 줘야 됩니다. 네. 그분이 사실 그렇게 누출한 거 아니죠? 그분한테 받았습니까? 최경락 경위한테? 그분한테 받은 거 아니죠. 그게 진실이죠. 예, 그분한테 받은 게 아니면 그분은 지금 억울하게 준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 빨리 진상 회복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진상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네. 별도 특검에서 거기에 대한 것도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서. 네. 그러면 한일경위가 그 거짓 증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청와대가 시켜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이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은 다 소상히 밝혀야 돼요. 네. 그것도 다 진실이죠. 그래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복직시켜야 됩니다. 아, 그분도 복직시켜야 되죠. 복직시켜야죠. 그리고 그 거짓 증언 시킨 것 자체도 만천하에 빨리 검찰이 수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청와대가 할 짓입니까? 청와대 수석이 이게 할 짓입니까? 그게 할 짓이 아니죠. 네. 할 짓이 아니라 이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있을 수도 없는 짓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동안 이 정윤회 문건 나간 다음에 어떤 고통을 좀 당하셨습니까? 고통보다는 이제 고난을 어떤 고난을 뭐 당하셨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네. 받아서 사실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사퇴 압력에 시달렸죠. 사퇴 압력에.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약에 제가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네. 정윤회 문건 보도가 잘못된 보도라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퇴를 하지 않고 해임시켜라.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사회에서 해임당했죠. 아, 끝까지 그럼 본인은 사퇴는 하지 않았네요. 사퇴를 하지 않았죠. 네. 근데 제가 뭐 사퇴할 이유가 없죠. 네, 언론사 인터뷰 이렇게 보니까 그게 사퇴한 걸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사퇴한 것을 후회하는. 네, 그 인터뷰에서 보면 사퇴한 내가 더 걸-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보다도 더 버텼어야 되는 아쉬움을 표시한 거죠. 네, 더 버텼어야 되는데. 더 버텼어야 해임당한 게 되는데. 너무 그리고 안타깝다. 오히려 그때도 이제 이 최순실 게이트로 정윤회 게이트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을 제대로 보도를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죠. 네, 어떤 게 지금 보도가 지금 안 된 부분도 있죠, 기억에. 그 이번에 이제 최근에 이제 세계일보가 두 건을 보도를 했죠. 네. 거기 보면 이제 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근거를 혹시 그 문건에 좀 나왔습니까? 1위 최순실이다. 그래서 2위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도 취재를 했었고 네. 당시 이제 기자들도 취재를 했죠. 그거는 사실은 팩트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보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취재한 거는 그때 당시에 최순실과 관련된 것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아, 이 근거를 잡았습니까? 아니 그 제보자가 있는 거죠. 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 예. 네. 그 명단도 있습니까? 명단에 이제 뭐 한 사람이 제보를 했으니까 네. 이제 지역구에서는 한 사람이고 비례대표는 이제 두 사람인데 아, 지역구에서 한 명이 있었고 비례대표가 2명 있었고. 네, 두 명 있었죠. 예. 그렇지만은 뭐 명단은 지금 공개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머릿속에는 알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 사람 찾아온 사람 직접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누구라는 거 다만 다 방송에는 밝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고 네. 현직도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네. 이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불법이 되나요? 문제가 되나요? 뭐 문제된다기보다도 네. 아, 뭐 그게 이제 근거가 그 확실하지 개인한- 않은 그렇죠. 거니까. 그 근거가 확실하지 네, 않으니까. 또 명예가 또 훼손될 수 있고 훼손될 그 수도 부분에 있고. 대해서. 예. 네.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 문건으로 인하여 예. 조응천 비서관이 또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사실은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그 문건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문건으로 그만둔 거죠. 그렇죠. 그 문건 파동 사건으로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그만뒀어요. 바로 전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그 문건을 작성해서 보고를 한 뒤에 그만두게 된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문건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여기 세계일보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계일보에서 이제 자, 보도가. 그런데 세계일보가요. 예. 이 문건이 터졌을 때 예. 뭐 제가 진행했던 강적들에서도 그랬고 예. 이 문건은 정윤회 쪽에서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었어요. 최순실 쪽에서 준 거 아니냐 그 이야기죠 지금. 아, 최순실 쪽에서 줘서 어떤 권력 파워였다, 권력 싸움이었다. 아니 그런데 그 문건에 최순실이 들어있잖아요. 최순실 게이트가 그 문건에 들어있었거든요. 아, 이 그러니까 최순- 그건 말이 안 되죠. 아, 최순실 씨가 준 건 그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자기 비리가 들어있는 거를 어떻게 줍니까? 아.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런 그리고 제가 최순실 씨한테 그 자료를 저희 쪽에서 받았다면 네. 제가 왜 잘립니까? 승승장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받았다면 승승장구를 했어야죠. 승승장구를 했어야죠. 네. 근데 뭐 종교적인 탄압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보면. 아 그거는 이제 저한테 직접 사퇴 압력을 청와대에서 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건 또 기사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세계일보 대주주인 통일교 재단에게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그 재단에서 우리가 어렵게 되니 사퇴해라. 그래서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저를 해임시킨 거죠. 네. 그 문건이 그러니까 네. 그 자체가 종교 탄압이죠. 왜냐하면 뭐 그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요. 네. 뭐 자세하게 좀 하겠습니다. 얘기하기가 좀 불편하십니까? 불편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제가 이 완전 팩트로 확인한 건 아니고 네. 추정하는데 그러면 그때 통일교의 한국 회장이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 전화를 받았겠죠. 네. 그러면 통일교 한국 회장한테 전화할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죠. 네. 그게 다 네. 종무실 쪽이니까. 그러면 종무실장이 전화할 입장은 아닐 거고 그때 김종 전 차관이 당시 차관이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그 원래 종무실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관 업무였어요. 네. 그런데 김종 전 차관이 오면서 그거를 자기 밑으로 업무로 가져간 거죠. 관광하고 종무실 업무를. 그래서 결국은 종교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통일교 재단이나 그 관련 사업들도 세무조사 많이 당한 걸로 세무조사를 제가 했죠. 기사에서 봤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사국에서 특별 세무조사를 했죠. 네. 그 압력으로 어떻게 보면 해임된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했죠. 봤다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예. 국민들이나 기자들의 눈으로 또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면 최순실 그 독일에서 인터뷰한 걸 왜 또 세계일보에서 했냐 말이야. 아 그거는 이제 이거는 전혀 제가- 다른 색깔 아니에요. 전혀 이거는. 이제 그때는 제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네. 세계일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네. 저는 그거 알 수가 없죠. 거기에 또 우리 조한규 사장이 말고 다른 사장 이름이 나오면서 그죠? 그거는 이제 저보다 먼저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그건 전임 사장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예의가 아니죠. 네, 예, 얘기 아닌 거 아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추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인터뷰한 걸. 그걸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죠. 제가 다 알고는 있지만은 네. 언급할 수는 없죠. 전임 사장을 비난하거나 이게 지금 현재 세계일보를 그래도 저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친정인데 친정을 요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조한규 사장님이 했던 그 보도하고 전혀 다르죠. 180도 다른 거죠. 이게 180도 다르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런 이제 오해가- 같은 신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저도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정윤의 그 문건은 최순실에서 권력 싸움에서 줬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해석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해석이 나왔는데 이제 그때에 말하자면 제가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세계일보와 네. 지금의 세계일보는 뭐 180도 다르니까. 네. 자, 그 최경락 경이 자살했을 때 충격 어땠습니까? 심정으로. 그때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취재 기자들이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그랬는데 뭐 거의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또 울기 뭐 회사에 와서도 울고 뭐 굉장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조현일 기자는 그런 후유증으로 사실은 공황장애도 앓고 정신치료도 받고 굉장히 했었죠. 그 후유증이. 네. 근데요, 그 가족들 인터뷰를 제가 한 거 보니까요. 예. 그 최경락 경이 가족들이요. 예, 예. 이거는 죽을 수가 없다. 이 친구는 청와대에 있었던 친구도 아니고 밖에서 한일경위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죄로 뭐 몇십 년 살 것도 아니고 예? 이거는 죽을 이유도 없고 자살은 특히 말도 안 된다 이런 그 형의 예.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우리 사장님도 기자 출신이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자살할 일이냐 좀 상식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경찰 의심스럽죠. 굉장히 이제 그 수사 최경락 경위는 상도 많이 받고 네.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모범 경찰, 승승장구했죠. 예. 대표적인 모범 경찰이고 유능한 경찰입니다. 네. 근데 네가 안고 가라. 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다 경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사람 또 다치잖아요. 네. 자기가 진실을 말하면 그러니까 그걸 안고 자기가 한 거죠. 그럼 안고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안고 안 가버리겠는데. 그 사람이 그만큼 순수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목숨을 왜 끊습니까? 그럼 안고 가면은 목숨을 끊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을 해서 명예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이 두 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진상규명 검찰이 수사 착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특검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특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이 주제가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촉구하는 거죠. 네.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부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 언론사가 그래서 이제 특정 그때 경쟁에서 당시에 취재했던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네. 부분은 이제 특검에 협조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협조하겠죠. 네. 그래도 한일경위가 양심 선언을 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네, 네. 양심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네.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요.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어쩌면 청와대에 말도 안 되는 어떤 국정농단에 휘말려 가지고요. 그때 경찰들이 저한테 뭐 전화하고 뭐 저희 후배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엄청나게 분노했었어요. 경찰. 네.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들이 다 최경락 경위나 한경위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란 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경찰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고 경찰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느냐.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 기자들은 어땠습니까? 이 세계일보 보도 딱 나갔을 때 그때 회사 분위기는 엄청나게 좋았죠. 좋았죠. 맞아.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땅콩 회항이라든지 포스코 비자금이라든지 그 연달아 그냥 특종을 계속했었잖아요. 아, 세계일보에서. 예. 그리고 그 특종을 그렇게 했는데 잘렸죠. 잘리는 네, 결국은 이제 해임되고. 잘린 건 이제 그만 이야기하세요. 네, 해임되고. 그리고 나서 법정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 소송은 제가 해임에 대해서 소송하셨죠. 해임인 게 아니고 퇴직금을 이제 퇴직금도 주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아, 그래서 퇴직금은 퇴직금 왜냐하면 제가 무슨 거액의 보상을 받고 퇴직한 것처럼 돼서 일부 사람들은 조 사장 뭐 챙겼다면서 그러면서 한턱 내라고 식사라고 그러니까 제가 돌아버리죠. 퇴직금도 못 받고 억울하게 나가는데 보상받은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퇴직금을 달라 반환 소송을 한 거죠.
이기셨었죠? 이겼죠. 네. 다행입니다. 퇴직금은 타자야죠. 뭐 보상은 못 받더라도. 지금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리면 다시 그 특종 기사 했겠습니까? 다시 했죠. 저는. 다시 했습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저 직을 걸은 거고 저도 기자 생활을 했고 정치부 기자만 했는데 그 정도 감각이 없겠습니까? 딱 이건 내 직을 걸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했죠. 그때 직을 걸었을 때 다시 시간을 돌리면 최경락 경위는 만나였겠네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이제 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자들 뭐 편집국에 일일이 제가 다 기사를 챙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구도로만 다 보고받고 그랬죠. 과감하게 했다. 그런데 지난번 독일의 세계일보 기사는 또 180도 다른 거라서 그건 이제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랑은 관계가 없고 관계가 이거는 없습니다. 최순실 씨랑도 관계가 없는 권력 파워도 아니고 예. 정확히 제보를 받은 거고 정확하게 제보를 받아서 보니까 이러다가는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지금 보도가 안 된 내용도 8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11건이니까. 예. 그래서 그거 다 이거 하면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래,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서 저한테 왜 그런 보도를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도 기자 출신인데 이거 보도 안 하겠느냐, 이 내용이. 아무 이야기 못 하더라고. 지금 그 8건 중에 또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라이브 쇼 왔는데 선물 하나 주고 가시죠. 그건 그건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대충 말하자면 뭐. 이렇게 뭐 비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권력 행사 부분에 네. 그는 뭐 사실은 헌법을 유린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이 근본 질서를 뒤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밝힐 수는 없죠. 그거 밝히면 이거 대한민국 나라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전 세계 유엔 192개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손가락질할 거예요 아마. 그게 나라냐, 그게 뭐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떼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못해요. 지금 벌써 이게 나라냐? 이게 벌써 이미 그건 이제 뭐 계속 지금 나오고 이것만 있는데. 가지고도 나라냐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뒤에 정윤회 게이트 그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최순실 게이트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은 취재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좀 보류해라. 이건 파괴력이 크다. 8건이. 8건 중에 일부. 그러니까 그건 별건입니다. 네, 별건으로. 다른 사안으로. 다른 사안으로 권력 행사한 부분. 그 권력 행사한 8개 부분 보면은 그 누굽니까? 뭐 거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개인 비리도 있고 뭐 보고서가 여러 종류니까. 그리고 뭐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이건 제가 볼 때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국가를 운영했단 말인가. 이건 아니다 정말. 입법 사법부를 다 바꿔버리. 그러니까 그 근본을 권력의 흔드는 거죠. 근본을 흔드는 거. 예.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그런 거 이제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연구해야 됩니까? 연구해서. 이거가 알리면 나라가 아니다. 예, 나라가 아니다. 힌트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 처음 나와가지고 금방 무슨 힌트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럼 다음번에 오면은 힌트를 주는 걸로. 네. 이 촛불 민심 보면서 어땠습니까? 눈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100만 촛불 민심을 보면서. 저는 이제 굉장한 희망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문화 축제 형식으로 시민혁명을 한 전례가 없거든요. 네. 다 그게 뭐 영국의 명예혁명이다, 프랑스 대혁명이다, 미국의 독립혁명을 봐도 이러지는 않아요. 네. 이게 문화 축제 형식으로 100만 국민이 이거는 혁명을 일으키는 거는 이건 새로운 역사가 지금 새로운 역사로 가는 북소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탄핵 하야 논의하다가 예. 야당이 여러 가지로 계속 헛발질을 좀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결국은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탄핵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어제 청와대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에서 탄핵은 헌법적 절차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 절차가 더 있다는 이야기죠. 네. 또 다른 헌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내란죄에 준하는 내용을 검토해야 된다. 그 헌법 84조에는
이제 내란과 외환에 의하지 않고는 형사소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형법 87조에는 내란죄를 규정을 했어요. 거기는 뭐냐면 국토 참절, 국토를 떼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울릉도를 그냥 아니 독도를 그냥 일본에 준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건 바로 형사소출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국헌문란을 네. 목적으로 한 폭동.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목적과 폭동의 문제인데 폭동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청와대에서는 어제 그랬죠. 대통령의 인격살인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지금 국정농단은 5천만 국민을 인격살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폭동에 저는 준하다고 봐요. 네. 심리적 폭동에 준한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죄에 버금가는 사안으로 다뤄서 네. 기소해야 된다.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보이죠. 아, 이건 내란죄로 구속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2,100명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네. 최고의 엘리트죠. 네. 검토해봐야 됩니다. 그 양심 세력이 있다면 이거 정말 검토를 해서 지금 뭐 오늘 국민의당에도 무슨 뭐 출국 금지 같은 거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을 필요해서 지금 일부 학자들은 내란죄를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치학자하고 헌법학자가 약간 갈리는데 정치학자들은 내란죄를 검토해야 된다.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목적과 폭동 부분에 대해서. 내란의 목적과 폭동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가능하다. 뭐 저도 정치학 박사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할 때는 이번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은 5천만 국민을 인격살인한 거기 때문에 이건 폭동에 준하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내란죄 적용을 검토해야 된다. 뭐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 이거 아닙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 국민들의 이 분노가 지금 즉각 구속하라고 지난번에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민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내란죄를 적용해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지금 일부 칼럼이 나오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서 즉시 체포하라. 그렇죠. 그러면 간단히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아, 뭐 오래 갈 것도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2,100명의 검사들이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최고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두뇌를 가진 엘리트들이 정말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라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뭐 탄핵이고 뭐고 필요 없네요, 그러면. 필요 없죠. 그러면 8건 보도도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만약에 입법과 사법을 다 앞으로 힘들었던. 이제 탄핵 국면이 이제 전개되고 뭐 혹시 그런 일이 안 되고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제가 목숨 걸고 공개할 겁니다. 네. 문건 아직은 때가 아니고. 복사는 또 해놨죠. 아니 복사하고 아니야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네. 그 저는 문건 보지 않았어요. 구두로 제목만 보고 받은 거지. 아, 그래도 그 문건은 좀 복사를 좀 여러 번 해놔야지. 그거 아이, 하고 있으면 그것도 그거는 압수수색 오늘 이거 방송 보고 또 아니 압수수색해서 일선 또 기자들이나 그걸 하지. 제가 그걸 어디 보관하고 뭐 그런 거 다 저도 압수수색 대비해서 그런 거 안 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처음부터 문건도 보지 않았고 문건을 복사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저한테 압수수색 들었나 우리가 아무리 집 다 뒤져봐야 없습니다. 예. 그럼 박강진 경정이요. 예. 그때 저기 잡혔을 때 경찰 아니 검찰에 이분도 구속됐죠. 구속됐죠. 구속됐을 때 1위가 최순실 권력서열,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게 이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문건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었어요. 그 구두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구두로 얘기한 게 아니고. 구두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근거도 있었습니까 혹시 거기에? 거기에는 이제 뭐 근거가 없었죠. 아, 그럼 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근거를 찾기 위해서 취재 중이었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 그럼 박경청 경정이 뭐 경정이면 굉장히 높은 고위가 그렇죠, 있는데요. 경정이죠. 예. 이분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1위, 3위를 써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관천 경정은 이제 대구 경북 사람 아닙니까? 네. 조응천 그때 당시 비서관도 네, 그렇고. 같이 있었죠. 그러면 다 박근혜 대통령과 동양 사람들이에요. 네.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있었다고 봐집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애국심에서 그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래 그 보고서가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전달이 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 아닙니까?
1월 달에. 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다가 조홍천 비서관은 잘리고 나중에 이제 문건이 보도된 뒤에 박관정 경정은 이제 구속되고 그랬죠. 그 일련의 사태 보면서 야 이거 문건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 문건 유출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행태를 보면서 진상 구명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탄하는 거죠. 통탄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첫 보도가 나와서 이 진상 규명을 하고 다 이 비선에서 최순실과 정윤회 씨가 다 이게 농단한 사실을 완전히 정리하고 정상적인 그야말로 대통령 표현대로 보좌 시스템으로 청와대가 가동됐다면 나라가 훨씬 더 좋아졌겠죠. 국정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 않고 온 국민이 이렇게 지금 촛불을 들고 매주마다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저희도 사실 정윤회 그 문건 파동 때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100% 없죠. 없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더 나오시죠. 좀 세세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앉아 계세요. 클로징 하겠습니다. 박종일 라이브쇼 오늘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뉴스판이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대한민국에 아직 없답니다. 네, 고맙습니다.